블박차 2017년도에 구입한 건데요. 랭글러래요. 4도어. 튜닝도 하고 그래서 차 돈이 한 1억 들어갔대요. 차값도 원래 비싸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중고차값 3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근데 3천만 원은 안 팔겠죠? 가보겠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삼거리네요. 신호등 녹색. 저 좌회전한 차들이 있다. 저 뭐야 이런. 아이고. 상대측 비보 좌회전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평소에 다니시는 길이래요. 여기 비보 좌회전 알고 계셨대요. 하지만 앞에 차들이 다 나갔잖아요. 자, 여기 앞에 차가 다 나가고요. 그리고 다 나가고 조차 멈춘 줄 알았죠. 멈춘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어오네요. 우리 보험사는 90대 10, 상대 보험사는 80대 20 얘기한대요. 근데 질문자는 100대 빵으로 생각하신답니다. 자, 어떻습니까? 과실 비율은 어떤가요?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54%, 90대 10이라는 의견이 28%, 80대 20이라는 의견이 18% 있습니다. 100대 빵 만만해 보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요, 판사들이 여기서 쭉 갈 때요. 제가 이제 비보좌회전 소송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쭉 가서 좌회전 안 해. 좌회전. 저 비보좌회전 허용되는 구역이야. 그럼 여기 자, 또 요 차들이 쭉 가면 요 차도 덩달아서 덩달아 줄줄이 좌회전. 그 대비해 속도를 좀 줄이지 그랬어. 속도를 좀 줄이지 그랬어. 그랬으면은 이때 그래서 100대 빵. 판사에 따라서요. 이 차 다 빠져나갔잖아. 근데 왜 들어와? 그러면서 100대 빵을 하는 판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0대 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아닌 것에 대해서 그쪽의 가능성 각오해야 되죠. 이거는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은 90대 10 내지 80대 20으로 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비보좌회전 참 답답합니다. 여기다 차를 세워놨어요. 노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주차하면 안 되죠. 주차하면 안 되는데 다른 차들에 방해되지 않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뒤에서 차가 올 겁니다. 차가 오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기 턱이 있네요. 턱. 여기 왜 올라가? 저 과속방지턱이 아니야. 턱이야, 턱. 인도 턱이야. 거기 왜 올라가? 아니, 인도로 왜 올라가? 아이고. 내려보더니 내려도 후진하는 거야? 후진하다가? 아이고, 앞으로 뺀다는 게. 두 번이나 잘못한. 여보세요? 처음에. 쾅. 그러고, 저기, 후진등 들어와 있는데, 사람이 내리네. 후진등 들어와 있는데 내렸어.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다 이제 앞으로 빼야 되는데 또 잘못해 또 후진등 들어왔어. 에이.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보험사에서 차 산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90대 10이래요. 아무리 화근색 실선이긴 하지만 차량의 통행에 방해 준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저쪽으로 왜 가요? 좌회전하는데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지 왜 직진해요? 저기 왜 올라가? 여기 왜 올라가? 그리고 후진할 때도 후진할 때 후진 기어 들어와 있는 채로 내리더니 또 나중에 기어 변속 잘못해서 사고 난 것 같아요. 앞으로 간다는 게 뒤로 간 것 같아요. 이거 100대 빵 아닙니까? 상대보험사는 불법 주차라고 90대 10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투표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100대 빵이다, 90대 10이다. 100대 빵이다, 90대 10이다. 어떻습니까? 100대 빵. 100대 빵이어야 되죠. 100대 빵. 여기는 자동차 전용 도로나 뭐 다를 바 없는 일반 도로랍니다. 제한속도 80. 안개가 좀 낀 건가요? 불박차 속도 80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요거 방염판 요것 때문에 여기 빡빡 지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불박차 80 넘진 않았다 그러시는데요. 80 살짝 넘었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 1차로 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니, 이 오른쪽에 휴게소가 있어요. 근데 저 차가 휴게소를 지나쳤대요. 그래 휴게소 들어가려고 이 오른쪽이 휴게소거든요. 후진하더니 냅다 꺾네요. 이번 사고 불박차기 잘못 있나요? 상대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아니 그 차가 후진하면 미리 조심했어야지.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이런 걸 뭐 투표를 해?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2차에서 후진해 오다가 냅다 1차로 꺾었어요. 과연? 네. 아니 그 차가 천천히 후진해 오면은 그냥 그럴 줄 알았죠. 네. 2차로에서 나는 1차로 가니까. 근데 저런 차한테 혹시에 대비해서 빵빵 해줬어야지. 뭐 그러면서 불박차 때 일부 잘못 있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예, 두 번째도 역시 날벼락이었습니다. 병원 건물이에요. 병원에 이제 환자예요. 차를 세워놨어요. 주차 관리하는 그 업체 직원이 여기에 세워져 있는 차를 빼요. 그리고 앞으로 가요. 그러더니 꽝 사고를 내요. 다시 뒤로 빼요. 빼다가 뒤에 있는 차를 또 꽝 뒤받아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꽝. 도대체 뭔 일이야? 발렛 직원입니다. 발렛.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차가 다시 뒤로 가면서 뒤에 있던 그리고 다시 여기서 끊겼어요. 자, 이것을 CCTV로 보겠습니다. 자, 차에 타죠 지금? 예, 발렌유 차에 타요. 지금 차에 탔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뺄 거예요. 차를 빼는데 뺐다가 앞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뒤로 올 텐데 오래 걸리네. 예, 뒤로 오죠? 네, 뒤로 와요. 뒤로 오다가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러다가 쾅! 그리고 다시 뒤로 와요. 빨간 척이 오네, 빨간 차. 다시 앞으로 가서 아이쿠! 이런 사고였습니다. 참나. 지금 그 용역 처리 업체에서 전손 처리 해준대요. 저 참 못 쓰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그 전손 처리된 이 돈이 입금될 때까지 13일 동안에 렌터카 비용 대줬대요. 그런데 차를 못 쓰니까 전손 처리됐으니까 새 차를 사야 돼요. 18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아이고, 이 18개월 동안 그럼 렌터카비는 지금 병원에서 다른 데는요. 우리랑 관계 없으니까 저기 그 용역 업체랑 얘기하세요. 우리 거기다 다 맡긴 거예요. 네, 이런 병원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저희 그 환자신데 예, 그 전손 처리된 거 하고 그다음에 13일치 그 렌터카 비용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른 데는 그것도 안 해준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그래도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8개월 기다려야 돼요. 원래 전손 처리하면 열흘치만 대주잖아요. 렌터카 비용. 그래 열흘치인데 그래도 13일치 대준 거 그나마 그래도 그게 다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요새는 그 반도체가 그 공급이 안 돼 갖고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손해가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그 렌터카 비용이 차를 고칠 때는 25일치만 인정해 주잖아요.
실제 수리하는데 160시간 이상 걸리면은 30일치까지 인정해 주는데, 하지만 법원에 소송 걸면은 실제로 차 고치는 기간이 2달이고 2달치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폐차됐을 때요. 폐차됐을 때는 법원에서도 보험약관에서 열흘이니까 네, 열흘만 인정하겠습니다. 이러는 판결들이, 그런 판결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아니 차를 마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빨리 나오는 것도 한 2달 걸리지 않나요? 오래 걸리는 거 말고 지금 수준에서 빨리 나오는, 빨리 출고되는 차, 제일 빨리 출고되는 차, 그게 만약에 1달이다 또는 2달이다. 그럼 그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보험 약관도 좀 탄력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이요, 변호사님, 이거 나 지금 기다리는 기간 새 차 나올 동안 18개월인데 그거 다는 아니라 일부라도 내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어떤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렸대요. 근데 욕 엄청 먹었대요. 양심도 없다고. 뭐가 양심이 없어요? 아니, 멀쩡하게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가 이 사고로 차가 폐차됐으면은, 그러면, 난 손해봤잖아요. 예. 아니, 새 차 나오는 동안 아무 차, 그냥 막 타도 되는 차, 그 정도면 좀, 저 어떻게 받을 길이 없나요? 근데 그렇게 글을 올렸더니 형님들 좀 의견 좀 주세요. 그랬다가 욕 엄청 먹었대요. 욕 먹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저희가 가해자가 된 기분이에요. 예, 보험약관이 좀 탄력적으로, 예, 언제나 자동차 새 차, 그러니까 자동차를 새 차 사는데,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 그러니까, 새 차 대기 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요. 그거랑 같은 차를 구입하는데, 5년 됐으면 5년 된 차, 3년 됐으면 3년 된 차, 그 중고차를 새로 사는데 열흘이면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보험약관은. 새 차면 새 차, 중고차면 중고차. 그게 18개월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 중고차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중고차도 새 차가 없으니까, 신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 값이 더 비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중고차 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18개월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중고차 금방 사실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에 있어서는 좀 보험약관이 폐차됐을 때 열흘로 딱 한정되어 있는 거, 그것이 조금 탄력적으로 보험약관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서 오토바이가 올 겁니다. 여기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자, 보시죠. 자, 비보호 좌회전 하러 깜빡이 켜고 꺾어지는데, 아이쿠, 이런. 어이구, 다시. 여기서요, 저 오토바이 멀리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몇 초 만에 사고 나나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셋. 아이고, 속도가 빨랐나 봐요. 브레이크도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아직은 나를 위해서 양보하겠지. 그런데 여기 저기 있네요. 가로등이 있네요. 가로등이 가로등이 2개인가요? 하나인가요? 요거 가로등인가 뭔가요? 잘 모르겠네요. 오토바이가 근데 지금은 오토바이 속도를 줄였어. 여기서 지금 여기쯤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한 5, 60m 되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신호에 따라 직진, 이 차는 비보호 좌회전. 이 차는 오토바이가 멀리 있다 생각한 것 같아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습니까? 비보호 좌회전 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나는 내 신호에 따라 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슬금슬금 비보호 좌회전,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4%, 비보호 좌회전한 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86%. 여기가 제한 속도가, 잠깐만 볼게요. 제한 속도 50입니다. 제한 속도 50인데 오토바이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들어오죠? 예. 오토바이 속도를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토바이 속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6%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분이 올리신 글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래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했는데 오토바이가 97.6km래요. 경찰은 깜빡 켜고 천천히 멀쩡히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를 오토바이가 박으셨기 때문에 오토바이 가해자입니다라고 한대요.
50도에서 96.7. 다시 투표합니다. 오토바이가 시속 100에 가까워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비보호 좌회전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이제는 오토바이 속도를 알고서 투표하니까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가 66%, 비보호 좌회전차가 더 잘못이다가 34%입니다. 이건 좀 어렵네요. 많이 어려워요. 반반에서 어느 쪽이 잘못이 더 클지. 지금 이 차가 좌회전 들어갈 때는 이제 오토바이가 멀리 있었어요. 아까 여기가 한 5, 60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 80 정도 될까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먼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50m에서는 좌회전 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지금 한 80m 정도라고 보고 아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요때 여기 오토바이가 여기 있을 때 거리가 얼마인지 그랬더니 한 5, 60이래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좀 더 머니까 지금 한 80 정도 되겠죠. 80이면 내가 충분히 갈 수 있겠지.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빨리 오면서 그럼 요 차가 좀 멈추지. 좀 저쪽 좀 싣고 있는 거 보지. 에이. 그리고 오토바이도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야죠. 이거보다 조금 전에 이때 브레이크 잡으면서 왔었어야죠. 근데 속도가 빠르니까 못 멈춘 거잖아요. 예, 아이고. 비보호 좌회전차가 무조건 더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비보호 좌회전차 60, 과속한차 40 나왔는데 그건 얼마나 과속인지 모르고 그냥 뉴스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뉴스에 그런 거 나오면은 그거 갖고 몰라요. 블랙박스가 있어야 돼, 영상. CCTV랑 블랙박스 있으면서 여기에 이런 판결.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이거 50도시에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일지 좀 어렵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셨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잘못이라고 그러고요. 정말 제가 가해자가 맞을까요? 11월 중순경 상대측 보험사에서요. 합의금 500만 원에 끝내자. 그리고 2월까지는 치료비 대주겠다. 1년 후 철심 제거비 대주겠다. 이 신청해서 가피가 바뀌면은 그럼 추가로 또 합의금 또 주겠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합의서 서명하고 돈 지급됐으면 이미 끝난 건데 합의서 서명을 하고 돈 받았으면 이미 끝났을 텐데요. 지금 끝난지 안 끝난지 모르겠어요. 만일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정말 억울하다 싶으시면은 보험사랑 합의가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면은 나 소송할래. 한번 소송해보면 이럴 때 법원에서는 몇 대 몇을 판결할까요? 보통은 과속했더라도 신호 따라서 직진한 차의 잘못보다는 비보호 좌회전 차의 잘못을 좀 더 크게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50대 50에서 과속했더라도 그렇더라도 좌회전한 차가 두 번은 봐야죠. 그래서 저는 경찰은 과속한 오토바이를 가해자라고 보지만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보다는 비보호 좌회전 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법원에 가면은 과연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결할까요? 그리고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어디 다치셨나 한번 볼까요? 부러진 데가 좀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아마 재건술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측 요골 손목뼈예요. 안쪽 복숭아뼈 골절. 이거요. 나중에 장애가 남을지도 몰라요. 전치 12주래요. 이렇게 움직여지는 관절 부분은 오랫동안 안 움직이면요. 굳어요. 그 한시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요. 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재건술 안 했으면 부분 파열 그냥 봉합술 정도만 했으면 장애는 안 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안 남더라고요. 근데 요 손목 그다음에 복숭아뼈가 그게 경골이잖아요. 경골 이제 원위부잖아요. 그런데 발목하고 연결되잖아요. 손목, 발목 이런 데는 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장애 판정 시 추가 보상 그거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6대4, 7대3으로 얘기하는 거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어느 쪽이 60 대 70일까요? 아마 좌회전 차의 잘못을 6, 70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몇 대 몇보다요. 잘못하면은 이런 사고로요. 헬멧 쓰셨으니까 괜찮았죠. 헬멧 안 쓰셨으면 어찌 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렇게 붕 떴다가 헬멧 턱근 안 했으면 떴다 떨어지면 머리가 머리는 다행히 엉덩이 쪽 다른 쪽으로 떨어졌군요.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헬멧 안 썼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하냐 했으면 저렇게 붕 뜨지는 않죠. 지금은 다치셔서 일을 제대로 못 하실 텐데요. 나중에 다치신다면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는 과속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애 없이 빨리 몸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차도 가고 나도 2차로로 변경하고. 톨게이트 톨비 빠졌다는 얘기 딩.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1차로 가는 차 좀 늦어서 일로 가는 것 같은데. 저 우리나라 1차로가 문제야. 돌겠어 정말. 자, 어떤 사고? 요 차랑 앞에 차가 서 있었어. 왜 서 있었어? 모르지. 차량을 변경을 못했거나 뭐가 있어서 하여튼 3중이지. 차 세대가 부딪혔으니까. 아, 옆에 차랑 부딪혔나? 앞에 차 있었어. 하나 더 있었어. 아, 그 차는 안 부딪혔어. 안 부딪혔어. 갔나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쓴 거야? 그러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왜 2차로 갔는지 모르겠어. 이제 어떤 트럭을 추월해서 나 다시 2차로 돌아가는 수도 있고, 또는 요 차가 좀 느리게 가니까 윤리해서 갈 수도 있어, 그지? 양쪽의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앞차랑 가면서 자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기서 왜 쓰냐고 저게. 아니, 차가 쓰면 돼 안 돼? 가야지. 가야지. 근데 불박차도 뭐 잘못했어?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 안 하는 안전거리 안 했지. 있지만 자, 그럼 안전거리 잘못했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제로 왜 했어. 쓰냐고 저기가. 자, 이 차가 이유 없이 멈췄으면 누가 더 잘못이야? 이유 없이 멈췄으면 앞차가 잘못한 거지. 앞차가 더 잘못. 근데 보니까 앞에 뭐 하나 있더라고 지금. 뭐가 검사 가면 뭐 있어요. 봐봐. 여기 있네. 뭐 하나 있다니까 저게. 요 차는. 그럼 왜 저러고 있냐고. 이해가 안 가 갈 길에서. 그럼 이 차 때문에 이 차가 멈췄으면 이 차 잘못 없는 거지. 뒤에 차 들이박은 차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할 것 같지? 자, 그러면 요 앞차의 블랙박스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별로 과속도 아닌데. 앞차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본인은 답을 다 알고 말이야. 이렇게 나는 모르잖아. 저 차가 저 미친놈이 있구나. 자, 저렇게 하고 저 차는 쟤는 가버렸어. 그냥 가버렸어. 그럼 저 앞에 놈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을 처벌해야지. 그렇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저 차는 왜 다시 들어와? 저 차가 왜 다시 들어와?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길로 들어온 거야. 나가다가 잘못 나간 거야. 나가 잘못 나가. 으아! 나는 멈췄는데. 슈그림을 다해서 섰어 이 사람은 잘한 거야. 근데 뒤에 사람은 상황을 모르니까 자,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럼 이 차는 잘못 없어, 그지? 빵이지? 요 가운데 있는 사람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요 차하고 뒤에서 들이받은 차하고 누가 더 잘못일까? 얘가 제일 잘못한 놈이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걸. 가운데는 잘못한 거 없어. 가운데는 죄가 없어. 이 사람도 피해자야. 그런데 경찰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 차랑 안 부딪혔잖아. 비접촉이잖아. 비접촉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그건 다 블랙박스가 없을 때 하는 얘기지. 쟨 블랙박스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갖고 접촉 안 했을 때 얘 잘못 없다 그래? 야, 네가 한번 저 TV 해라. 아니 이런 사람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잖아. 이거는 명백하게. 자, 그래서 경찰에서 앞차는 좀 빼고 얘기한다는 거야. 경찰이 이걸 보고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보험사도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 그럼 이분이 써준 얘기 그대로 보자고. 자, 말이 돼요 그게. 여기서 자,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됐나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저보고 100%라고 그럽니다. 가버린 차는 잘못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써주신 거야. 그럼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네요? 경찰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가버린 차, 그 차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그 차 빼고 얘기하자. CCTV 타면 나오지 왜 안 나와?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아니, 뭐 번판 다 있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분은 뺑소니 100%라 생각합니다. 응. 저 사람 뺑소니죠. 처벌해봤죠. 뺑소니로 징역 1년 그리고 벌금 3천만 원 희망합니다. 이분이 희망사항이야. 알고 가면 뺑소니지. 사고 난 걸 보고 난 다음에 아싸 나는 살았다고 도망가서 뺑소니를 해야지. 일단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원인 제공한 차가 더 잘못이다. 원인 제공한 차 100% 잘못이다.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3, 4번에.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투표 시작. 근데 3, 4번이 반반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원인 제공한 차, 가버린 차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도 안전거리 미합부 잘못이 있지만은 원인 제공한 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68%, 원인 제공한 차 100%라는 의견이 32%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이 맞아요. 그거는 이거 예상이 불가능해. 저기서 저기서 나가던 차 이렇게 들어오면은 불박차 진짜 이 사람은 봤어. 겨우 멈췄어. 근데 뒤에는 이 사람은 봤는데 들이박은 차는 이 차가 이렇게 되는 걸 블랙박스에 안 떴잖아. 그래도 봤을까? 안 보였지. 이렇게 도는 게 안 보였지. 요만큼이라도 봤으면 만약에 뒤에 있었으면 보였지.
더 뒤에 있었으면. 아, 그렇지. 안전거리를 훨씬 가까이 있으면 이게 안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이 차가 주범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크게 부딪혔는데 이거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 모를 수가 없지. 자기 옆으로 저 튀어나오는데. 옆으로 피해가잖아, 그지? 네. 저는 뺑소니야, 뺑소니. 양심불량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다 그러면 이 담당하고 계신 경찰관께서는요, 안 부딪혔으니까 그 차는 관계없다? 아이고, 이게 바로 원인 제공차죠. 그리고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저 차가 사고 나는 걸 알고서도 그냥 갔으면 그 차가 나랑 안 부딪혔네, 그럼 나는 괜찮겠지?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왜냐면 저 차가 사고 나서 옆으로 빠지는 거겠지. 들어오면서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와서 쭉 가도 되는데 꽝 하니까 옆으로 주춤하잖아. 빠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빠졌다고. 빠졌지. 그렇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설령 뺑소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차가 더 많이 잘못한 거죠. 과실을 따진다면 앞차 몇 % 주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100대 빵이고 왜냐면 저기서 유턴한 저 죄만 해도 큰 죄야. 근데 저기는 뭐 사고 안 나고 유턴했으니까 최소 80% 70% 이상 이 사람 책임져야 돼. 야, 평소에 제가 쓰는 말을 우리 한익병 원장이 쓰네. 마음은 100%이고 싶은데. 아니 정말 마음으로 120%를 물리고 싶지. 말이 안 되는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불박차가 앞차와의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그러나 앞차의 잘못이 70% 이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 아니 저럴 때 있어요. 그럼 가야 돼. 나가서 저기 가서 다시 돌아 들어오더라도 나도 저런 일 있어요. 아니 한부절 TV 2 만들어. 뭘? 아니 내가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하네. 아니 돌아오는데 20분 걸려.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 그게 요즘에 이제 고속도로가 서울에 보면 외곽 고속도로가 되게 많이 생겼는데 다 초행길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비를 키면 내비가 30m 지나서 좌회전. 근데 이게 우리가 30m를 잘 몰라. 오늘도 여기 차 세우려고 2바퀴 돌았거든. 내비가 여기를 찍어줬는데 그러고 지나버렸어. 주차장 들어오는 지면으로 지나버렸다고. 한 바퀴 돌아야지. 거기서 내가 하고 후진하면 이 좁은 길에서 무슨 일이 생겨. 억울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바퀴 돌자. 그래서 억울하지만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사고는 여유가 없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정말 사람이 요즘에는 저래도 차들이 좋긴 좋아, 에어백이 좋아서 그런지 인사사고가 크게 안 나니까 뭐 돈으로만 다투는 일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 다치면 정말 재밌는 영상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 이분께서 다 편집을 해서 올려주셨어요. 편집된 영상 같이 보실까요? 자, 갑니다. 오디오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디오는 없네요. 신호대기 하고 있습니다. 신호대기에서 여기 움직이나 보세요. 여기요. 요거요. 예. 뒷차 빵하네요. 예. 앞에는 아마 개인적인 통화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나 왼쪽 깜빡 켜고 있는데요. 뒤에서 빵거렸어요. 나 그대로 가만히 있었죠? 전혀 안 움직였죠? 예, 내 차 가만히. 어허. 네, 불박차 후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후진으로. 안 움직였는데? 오지 말라 빵인데 와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서 보는 거예요. 자, 후방 영상. 자, 이 차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저 차가 오더니 이런 지가 박아놓고 지가 박아놓고서 아저씨 방 안에 와서 박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거 그러면서 주기적인 블랙박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대차가 우길 수가 있어요. 지난 12월 24일에 있었던 건데요. 자, 상대 측에서 계속해서 제가 잘못했대요. 근데 현장에서 블랙박스가 안 열리더래요. 참 애매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참, 그리고 저 안전벨트 경고음 그 센서가 고장 난 것 같대요. 안전벨트 하고 계셨대요. 네,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집에 보니까 뒤에 차가 들이받은 거 확인됐나요?
네, 양쪽차 수리가 필요한가요? 그 뒷차 운전자 어떻게 행동했나요? 예, 사고 장소에선 당황해서 블랙박스 작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연락처 교환하면서 사고 차량 촬영토록 허가하고 연락드리겠다고 기가했습니다. 상대차는 번호판 이렇게 틀이 파손됐고요. 쟤는 범퍼가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처음엔 상대 운전자에게 제가 저 아닌 것 같은데 저 뒤로 안 갔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서 빵 하는데 뒤에 와서 빵 하는데 뒤로 와서 박으면 어떻게 아까 그랬었잖아요. 애초에 현장에서 아니 당신 돈으로 해결합시다 그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경찰을 통해서 연락하겠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럼 나중에 상황 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이 빵인데 와서 들이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20만 원만 주세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상대차 연락처 하시면은 슬쩍 전화 한번 해보시죠. 전 잘 모르겠는데 전 후진 안 한 것 같은데요. 혹시 그쪽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나요? 차 수리하셨나요? 하면서 문자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상대차 보험 사기일까요? 보험 사기는 아니죠. 아직 돈 달라 소리는 안 했잖아요. 예, 돈을 내놔라 라고 했으면은 당신 돈 안 내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이랬으면 이제 그게 협박죄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러고 나한테 돈을 받았다고 사기죄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재밌는 양반이에요. 여기서 아저씨, 자, 예, 상당히 자기가 착각했을까요? 착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상당히 고단수일까요? 블랙박스 점검 꼭 필요합니다. 시내 버스에 승객이 탈 겁니다. 보시죠. 승객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은 이제 이렇게 카드 찍고 제일 뒤로 갑니다. 제일 뒤로 가서 자, 손잡고 앉지요. 아이쿠! 옆에 사람이 쳐다보네요. 예. 다시 앉을 때 요 승객이 쳐다봐요. 저기서 앉을 때 손을 잡고 들어서 앉습니다. 앉는데 쳐다봐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좀 털썩 앉는 느낌이 있죠? 그럼 아무 소리 없었어요. 아무 소리 없었는데 그런데요. 속도도 높지 않았어요. 두세 정거장 가는 동안 아무 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요. 의자 팔걸이에 요런 건가요? 요런 거? 예. 의자 팔걸이에 꼬리뼈를 붙였대요. 그래서 병원에 내려달래요. 병원이 있는데 그 정류장에 내려달래요. 그리고 경찰에 접수하고요. 회사에 찾아와서 영상을 확인하고 버스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선 직접 청구 들어오니까 일단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3주 진단 나왔대요. 한병병원에서 통원 치료받고 있대요. 2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치료받고 있답니다. 국가수에 의뢰해봤더니 차내 안전사고는 차가 차끼리 부딪혀놓은 걸 하지 이거는 할 수 없대요. 담당 조사관은 벌점 25점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딱지는 아니래요. 딱지가 스티커죠? 범칙금부가 통고 처분 안 하고 벌점만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즉결심판은 벌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통고 처분, 범칙금 부과, 스티커 발부를 해야 그걸 거부하고 즉결심판할 수 있는데요. 나 딱지 부과 안 한다. 벌점만 부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정말 힘듭니다. 벌점 받게 되면 저 진짜 힘들어요. 3주 진단이면 얼마예요? 15점이잖아요. 또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25점이잖아요. 나중에 뭐 조그만 하나 있으면 딱 면허 정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희 어떻게 해요? 사회 초년생인데 어떻습니까? 버스 운전자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앉을 때 자기가 좀 천천히 앉아도 털썩 앉았는지 뭐 급하게 앉았는지 모르지만 불박차 이렇게 흔들림 없었어요. 예, 버스 운전자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운전자 잘못 있다는 분이 8분이나 16%나 계시네요. 그러면은 승객이 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승객이 타서 완전히 다 앉을 때까지 가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안전하게 앉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요? 그건 좌석 버스죠. 버스 운전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버스 운전 잘못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범칙금 없이 벌점만 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셨는데요. 일단 버스가 잘못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지금 8분이나 돼요. 한 분이면 제가 잘못 눌렀다 생각할 거 할 텐데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스 운전자가 버스가 뭐 이렇게 급출발했나요? 자, 올라탔어요. 이제 탑니다. 여기서 자 승객이 올라요. 버스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한 손엔 스마트폰, 한 손은 카드, 그리고 뒤로 갑니다. 예, 요분 움직이나 보세요, 요분. 네. 아니, 버스가 이 정도는 움직이는 거 있죠,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전국에 버스,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이 한 10만 명은 될 텐데요. 그분들은 진짜, 아이고, 날마다 그냥 러시안 룰렛이에요.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버스 운전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아 있어. 그래도 있어. 네, 3분이나 4분이나. 이럴 때는 어느 분인지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 저는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 1도 없다는 의견입니다. 버스가 무진동차가 아니잖아요. 뭐 피카소의 그림 뭐 몇천 원대는 거 옮기려고 그러면 진동 없이 쭉. 아 시내 버스가 그렇게 가나요? 진짜 고가의 미술품 그 운송할 때는 진동이 있으면 안 돼요. 시내 버스는 승용차도 조금 흔들리는데 큰 버스는 조금 더 흔들려 살짝 흔들리면 있죠.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버스 운전에 잘못이 전혀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칙금 부과를 안 하고 벌점만 부과한다고요? 그건 잘못 같은데요. 범칙금이 부과돼야 그다음에 벌점이 가는 거죠. 다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럼 무조건 벌점이 부과되나요? 차가 진짜 커피잔에 물도 안 흔들 요 잔에 요것도 안 흔들도 서서히 가는데 졸다가 냠냠냠 꿈꾸다가 팩 쓰러졌어요. 예, 그 사람 그래 3주 진단 났다. 벌점 15점 줘야 되나요?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통고 처분이 들어가고 그 통고 처분에 따라서 벌점이 나가는 거죠. 그 조사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벌점 부과가 맞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왜 통고 처분 안 합니까? 운전자 잘못 없기 때문에 통고 처분 안 합니다. 근데 왜 벌점을 부과합니까? 조사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만일 조사관이 운전자 잘못이 있는데 아이고 5만 원 내 5만 원 큰 돈이잖아요. 내가 그거 봐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저 제발 통고 처분해 주세요 그러세요. 제발 통고 처분해 달라고. 그럼 통고 처분하면은 거부하고 즉결 심판부해 달라고 그러세요. 이거는 재판받을 권리를 만약에 조사관이 통고 처분 안 한다면 이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재판받을 권리를 그 조사관이 박탈하는 겁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잘못 들으셨을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오토바이가 승용차에 가까이 서 있었군요. 자, 가고요. 좌회전 신호예요. 좌회전 신호에 유턴합니다. 정상적으로 오토바이 유턴해서 쭉 가는데, 예. 그런데, 우와, 이거 뭐야? 아니, 거기서 불법 유턴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여기서 들어오네요. 그리고 1초 급제동할 수밖에 없죠. 예. 1점 몇 초 만에 그냥 가서 들이받을 수는 없잖아요. 급제동하다 넘어졌어요. 상대 중앙선 침범. 이럴 때 비접촉이니까 60대 40이라 그럴 건가요? 아니죠. 100대 빵이어야 되죠. 예. 저 차 들이받으면 100대 빵이잖아요. 급제동하면서 넘어진 것도 100대 빵이야. 옳죠. 상대 차가 1차로 반쯤 넘어왔을 때 크락션 올리고 브레이크 잡았지만은 차가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더 꽉 잡아서 넘어졌습니다. 진짜 1.3, 1.5초 만에 넘어졌어요. 근데 책임보험밖에 안 된다네요. 오토바이 수리비는 2천만까지 나오는 게 괜찮은데 나 다친 거. 저 무진장 아파요. 근데 골절은 없어요. 병원은 일단 엑스레이에서 특별하게 어디 부러진 데는 없으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 일주일 지켜봅시다. 그래서 지금 통원 치료하면 경과를 보고 있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팔꿈치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MRI를 찍어야 알겠지만
일단 골절이 아니라서 2주 진단 받고 네, 일을 못 해요. 이게 안 되니까 일을 못 하죠. 근데 보험에서 나오는 게 책임보험은 진짜 얼마 안 되죠. 50만 원일지 80만 원일지 120만 원일지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단순 책임보험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저보고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타박했었대요. 에이 참나. 왜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요. 네. 그리고 상대 중앙선 침범이죠. 중대법규 위반이죠. 상대는 어차피 합의해도 처벌받으니까 나 처벌받을래. 그러고 있나요? 중앙선 침범 사고니까 중앙선 침범이 아닌 12대 예외 사유가 아닌 책임보험만이면은 합의하면 처벌 안 받거든요. 근데 나는 어차피 중앙선 침범이야. 합의해도 처벌받아. 합의 안 됐죠. 보통 책임보험만 가입되고 합의 안 되면 1주당 50만 원이잖아요. 벌금이. 그런데 중앙선 침범이면은 얼마나 될까요? 벌금 50만 원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한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사이 쪽으로 요새 되고 있습니다. 그럼 150에서 한 200? 어차피 벌금 내. 합의해도 나 벌금 내. 합의해도 벌금 최소한 70만 원 낼 거야. 합의하면 70만 원. 합의 안 하면은 150. 나 합의 안 해. 이렇게 배짱을 튕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질문자는 잘못 하나도 없잖아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2주 진단 갖고서 상대를 재판에 정식 기소는 안 할 것 같고, 판사도 그냥 어차피 약식 명령으로 끝날 것 같고, 이렇게 하시죠. 오히려요. MRI 찍어갖고 어디 인대 파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안 나와야죠. 아픈 데가 없어야죠. 근데 물리치료받고 좋아야 되는데, 저 미워서 인대 파일 나왔고 한 6주 진단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재판 받습니다. 재판 받고 합의 안 되면은, 실형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노력하세요. 판사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요거 미운 거 봐서는 인대 파일이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야, 이거 장마철에 집신장수, 우산장수, 그 두 아들을 둔 그 엄마의 마음이 참 이럴 때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종합보험은 안 되더라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요즘에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은요, 2주 진단일 때도 형사비금 나와요. 150만 원 나와요. 요즘 거는. 옛날 거는 6주 이상 돼야만 나와요. 저 사람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고 6주 진단이다. 그러면 요즘 거는 2천만 원 나올걸요, 형사비금이? 그러면 나 일 못한 거 이러고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보험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 운전자분요, MRI 찍어보시고 아무 이상 없기를 기원합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앞차랑 이 정도면 좀 여유 있죠. 가고 있는데. 이런. 아이고, 앞차는 또 왜 박어? 자, 여기서요. 깜빡이 안 켜고 오죠? 깜빡이 없이, 저 차가 이때 들어오는데요. 그러고서 33km 시속 하나, 둘. 네, 어떻습니까? 깜빡이 없이 끼어든 차량과의 사고 7대 3부터 시작하는 게 맞나요?
상대차 깜빡이 없이 차로 변경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모든 4대 차가 망가졌는데요. 그 차 왜 갑자기 저한테 왜 갑자기 들어오냐고 행설수설하더군요. 이거 과실 비율, 만약에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상대차가 저기 가서 들이받은 그것도 제가 다 책임져야 되나요? 상대가 뭐 당황해서 그랬을 때 이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저기 왜 간대요? 여기서? 이야, 예, 어이구 저기 봐. 이거 여기까지는 책임지지 말아야 되겠죠. 저 차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되겠죠. 자기가 들어왔다 자기가 놀래고 자기가 들이받아 놓고 저쪽에까지는 책임 안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박차회 사고 이 차를 가고 있는데 저 차가 들어오면서 어떤가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저 차의 100% 잘못입니까? 보험사에서는 차로 변경은 70대 30이래요. 70대 30입니까? 그 중간 불박차에도 10 내지 20 있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더 많고요. 불박차에도 10 내지 20 있다는 의견이 28%, 100대 빵이 72%입니다. 70대 30은 하나도 없네요. 이거는 불박차에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요. 쭉 가는데 이 깜빡이 안 켜서 이 정도 되면은 속도가 33이니까 빵 하면서 멈출 수 있잖아요. 하나, 둘, 네, 빵 하면서 멈출 수 있어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요. 시속 50이었으면 도저히 못 피하겠죠. 근데 아까 여기 33으로 나와 있어요. 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판사에 따라서는 깜빡이를 안 켰지만 저 차 가다가 요때 요 차선에 갖고 오니까 요때 저 차 왜 저래 미리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불박차한테 100대 빵으로 보고 싶어요. 근데 법원에 가면 현실적으로 불박차도 10 내지 20 있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저 차 황당하네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리고 한참을 밀고 가 4대가 부셨대요. 요 차가 가서 요 차 들이받고 또 그 차도 밀려서 그 차 들이받고 나랑 들이받고 전부 다 4대. 전부 다 4대에 4대를 박은 건가요? 사중 추돌인가요? 4대가 파손됐습니다. 그 차까지 합쳐서 4대인지 아니면 그 차 빼고 4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2월 20일 오후 5시경입니다. 어둑어둑해지죠? 네, 불박차 1차로 갑니다. 2차로는 도로 포장 공사를 한다고 저쪽에 한 2km 앞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불박차는 저긴 포장 공사하면 좀 오돌도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난 1차로 가야지. 네, 그리고 제한속도 50입니다. 제한속도 50에서 불박차 50으로 50 안 되게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앞에 스트렉스가 2차로로 가네요. 2차로로 나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빵 스트렉스 너 가면 어떡해? 서서 멈춰. 예. 이게 뭐야? 이 멋진 차를 갖다 이게 뭐죠? 와, 뭘 엄청 예. 아니 저기서 뭔가가 막 날아갔고 이 차가요 보세요. 야 여기 아이고 창문이 열려 있어 실내까지 뭐가 들어왔대요. 와 이게 뭔가요? 이게 실내도 들어오고 이게 뭐예요? 예 이게요. 하하 참나. 불박차 50 넘지 않았어요. 아스콘 공사 중이었습니다. 아스콘이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뿌려온 유제래요. 유제. 근데 이게 바닥에 흥건히 고여있대요. 일종의 접착제 같은 거래요. 저거는 고이면 안 된대요. 그냥 칙 뿌려놓는 거죠. 예. 아이스 스프레이처럼 칙 뿌리는 거지 저 고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게 아이고. 자,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요? 네, 불박차는 잘못 없죠. 완전 날벼락이죠. 스테렉스 보험사랑 아스콘 공사 측 보험사랑 서로 싸우고 있답니다. 그런데 스테렉스는 거기 그런 게 고여있을 줄 나도 몰랐지. 나 책임 없어. 이렇게 하고 또
도로공사 측 보험사요. 예, 영업배상 책임 보험사가 거기서는 난 35% 지급하겠다. 35% 받고 스트레스 보험사한테 소송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불박자는 잘못 없죠. 이거는 아니 저기다 저렇게 뿌려놨으면 저기만 튀일 수 있으면은 그러면 아니 거기 못 들어가게 해야죠.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저 스트레스 가다가 아니 바닥에 뭐 아스콘 거 살짝 치게 저거요 접착제래요. 저건 치게 돼 있는 분이지. 그래 아스콘 뿌리면 잘 붙도록 하는 거지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여 있는 줄 몰랐죠. 스테렉스는 이거 스트레스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아스콘이 저렇게 고여있게 하면 안 되죠. 그럼 거기 차가 못 들어가게 했어야 되죠. 저 공사업체가 100%다 나한테 물어주고 그리고 스트레스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죠. 이거요. 유죄라는 거 이거요. 이 유죄라는 단도 처음 들어봤대요. 예. 잘 붙들어 뿌리는 거지. 불을 뿌리는 거지. 저기 튀면 안 되잖아요. 제 차가요. 이제 출고된 지 몇 년 돼갖고 중고차 값이 2,500만 원이래요. 근데 이거, 전체 도색한데 1,500만 원, 유리 전부 다 교환이니까 1,000만 원, 벌써부터 넘었어. 그리고 라이트, 실내 이건 포함되지도 않았어. 그런 거 어차피 전손 처리해야 되죠. 아이고, 참. 저는 보름 넘게 운전도 못하고 있고요. 차로 못 쓰잖아요. 예. 어떻게 되나요? 이거 보험사 측에서요. 도로공사는 이쪽 보험사가 100% 다 책임져야 옳습니다. 스트레스 싸움은 자기들끼리 싸움이죠. 자기들끼리. 꼼꼼하네요. 가로등이 있나요? 시골길입니다. 왕복 2차로 도로. 가보겠습니다. 가로등이 있네요. 띄엄띄엄 있네요. 77? 72? 제한속도 60도로인데. 예, 저 멀리 차가 오고 있어서 뭐야? 사고 날 때는 80이었어, 80. 60도에서 80. 어떤가요? 근데 좀 어두워 보이지 않나요?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어요. 썬팅이 얼마인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썬팅 35%래요. 경운기가 미등 자체가 없대요. 짐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경운기에 뭐야? 예, 뭐야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미등이 있어도 저렇게 짐을 다 실으면은 저렇게 실으면 안 보이죠. 요즘 경운기들은 미등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 반사경 이런 게 또는 테이프로 반사 테이프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저렇게 짐을 많이 실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썬팅 35%. 경운기 운전자분 그래도 금방 간 게 참 다행이네요. 갈비뼈 3개. 갈비뼈 3개. 늑골이 갈비뼈인데? 허리뼈. 아마 수술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천만 다행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요. 앞유리 썬팅이 35% 이렇게 어두운가요? 불방 영상과 운전자 눈에 실제 보이는 걸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밝은가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게 100이다. 그러면은 불방 영상은 제가 볼 때는 한 7, 80 정도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35% 맞습니다. 좌우가 양쪽이 논이었고요. 오른쪽은 논이고 왼쪽은 이제 하천이라네요. 예. 가로등이 띄엄띄엄 켜져 있어서 실제로 어두운 곳입니다. 블랙박스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100이면 블랙박스가 110이나 120 정도 더 잘 보입니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맞은편에 차가 오니까 상향등 못 켜죠. 하향등은 몇 메터까지 보이나요? 20m, 30m, 40m. 20m 안쪽인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이트가 많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서 좀 이렇게 조절해 달라는데 못한다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안 보일까요? 지금 이게 더 밝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럴까요? 그런데 시속 80으로 가신다고요? 뭐야? 예. 하향등 20m까지밖에 안 보이고 실제 보이는 것보다 이게 더 잘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달릴 수가 있나요? 저는 35%라 그러면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게 이보다 더 밝게 보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35% 맞다면. 자, 그런데요.
과실비율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불박차 100%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4%.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6%. 스텔스 경운기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8%. 스텔스 경운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2%. 실제 밝기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제가 소송했던 사건 중에는요, 껌껌한 밤에 경운기가 저렇게 진짜 뭐 짐을 많이 실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들이받아갖고 사망했을 때, 주로 새벽 시간, 해 뜨기 전에 새벽 시간에 대파를 가득 싣고 나오면 아까처럼 그렇게 됩니다. 앞에 가던 경운기 잘못 15%에서 한 20%? 경운기 운전자 사망했을 때요. 블랙박스 없을 때. 그런데 지금은 블랙박스에 의하면은 진짜 시골길에서 안 보이죠. 스텔스 진짜 안 보입니다. 그럼 이제는 50대 50에서 오히려 스텔스 쪽이 더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경운기 덜덜덜덜덜 하고 가면은 이제 앞으로는요, 껌껌한 밤에 무진장 느리게 가는 경운기 사고일 때, 추돌 사고일 때 과실 비율이 어쩌면 경운기 잘못이 더 커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박차 잘못 더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과연 안 보일까요? 이렇게 뭐야? 예, 뭐야? 그리고 이쪽에서도 불이 오잖아요. 이 라이트 불빛 때문에 뭔가가 좀 근데 이분이 내 눈보다는 오히려 블랙박스 더 밝다고 그러시는데요. 블랙박스가 더 밝으면 실제로 이거보다 더 어두우면은 그러면 저렇게 달리면 안 되죠. 20m밖에 안 보이면은 20m에 멈출 수 있으려고 그러면 한 40 정도로 가야죠. 그래서 어두운 게 지금 여기는 또 가로등도 없네요. 가로등이 있다가 없어졌네요. 가로등이 여기는 있었다가 여기 가로등 없는 곳이네요. 그리고 저 멀리 저쪽 차는 저 뒤에서 오는 차가 이거 큰 불 킨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밤길은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길에 저런 경운기 스텔스 경운기 사고 또는 밤길에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밤길에 차도 보행자 사고 이런 것은 썬팅이 어두워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썬팅은 밝게 하십시다. 밝게. 썬팅은 얼마큼 밝게? 네. 50%가 제일 좋고요. 적어도 40% 이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썬팅 캠페인 한문철 TV와 루마 버텍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터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은 아니고요. 네, 아내가 출근길에 사고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앞에 가는 차. 그래서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칭찬해주고 싶어서 제보합니다. 와이프가 간호사입니다. 사고 운전자가 혹시라도 다쳤을까봐 상태를 보러 갔답니다. 처음에는 졸음이나 움직임가 했는데 아마도 뇌전증 환자 같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도 제 아내가 아주 침착하게 잘 대응하는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뇌전증이 옛날에는 이제 그걸 간질이라고 그랬었죠.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저 발작 있잖아요. 네, 이제 명확치 않은데 이분이 아마 그런 것 같아라고 이제 아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 앞에 차가 2차로에서 1차로 들어오는데 또 부딪히고 뭐야 끊어봐 블루투스 통화하다가 앞에 사고 났어 끊어봐 앞에 차가 사고 났어요. 그리고 내 차를 너무 가까이 대면 안 되죠. 좀 여유 있게 대놓고 네 차를 대고 저 많이 다친 거 아닌가? 이제 그래도 몇십 미터 뒤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갑니다.
네, 비상등 켰네. 비상등 째깍째깍 소리 나네요. 예. 아내분이 그래도 좀 젊은 분, 아주 젊은 분 아니시네요. 네. 한 40 되셨을까요? 저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예. 혼자서 힘든데, 뒤에 차 운전자분이 또 저 여성분이 와서 도와주시네요. 시간은 상당히 흐르고 있는데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요. 네네네네. 계속, 좀 말리는 것 같아요. 나오려는 거 말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네, 저 앞에 큰 트럭도 하나 섰죠? 누가 좀 또 여성 두 분이서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정확한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저 앞에 저 트럭 운전자분들 오셨네요. 와서 도와주시네요. 이제 그분이 나오셨나요, 밖으로? 자, 네,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좀 앉으세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안정을 취하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이, 네, 4분 지났습니다. 이제 119가 오네요. 여기, 119가 아니고, 저분은 저 고속도로 안전순찰 하시는 분인가요? 지금 이분이신데요, 이분 아내분은. 네, 다시 차로 왔다가 또 119 신고도 하시고 그러신 모양이죠? 레카가 먼저 왔군요, 레카가 먼저 왔고요. 그리고, 뒤에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차가 와 있네요. 네, 뒤에. 그런 것 같죠? 네, 왔습니다. 119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네요. 예. 이분이세요, 이분.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처음에 이 두 분이서, 다른 분들은 나중에 오시고 이 두 분이서, 이 아내분이 제일 먼저 가서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면서 서로, 고생하셨습니다. 예. 두 분이서요. 119 왔으면 우리 또 가면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중간에 사람이 이러면서 크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일종의 발작 증세였나요? 마지막에 사모님 얼굴 살짝 보여도 될까요? 사모님은 어느 병원에 근무 중이신가요?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처음에는 졸음이나 음주를 생각했는데 구조하러 갔을 때, 네, 막 이렇게 경련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술 냄새 나나? 그런 술 냄새 전혀 없었대요. 내전증인가 보다. 그러면서 평시 드시던 약이 있으세요? 불편한 거 있어요? 질문하면서. 그런데 그분을 계속 살펴보는데도 그분 대답도 못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계속 차에서 나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네, 그래서 혹시나 그러다 나와서 다른 차인데 막 달려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아내분하고 뒤차 여자분하고 둘이서 그분을 안 돼요. 그 제지하느라 힘들었대. 아까 막 나오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다행히 앞에 그 큰 카고 트럭 화물차 운전자분께서 오셔갖고 사고자 부축해서 옆에 난간에서 정신이 어느 정도 들 때까지 붙잡고 계셨어요. 이때도 발버둥 치고 막 그랬었대요. 예. 그때도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119 요원이 오셔갖고 이런저런 상황 전달하고, 예. 그러고서 바로 떠났기 때문에 뇌전증인지 아닌지 확실한 건 잘 모르신대요. 근데 119 구조사분들이 빨리 가시라고 그러더래요. 여기 또 2차 사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가시라고. 예, 2차 사고 때문에 그냥 가시라고 해서 그냥 바로 왔기 때문에 정확히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왜 사고를 냈고, 왜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그런 건 잘 정확한 건 모르시겠대요.
사고자분이 크게 안 되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무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경북 칠곡 군립요양병원, 칠곡군에서 세운 칠곡 군립요양병원에 근무 중이고요. 77년생이면 어이구 저는 이제 40 되셨나 했더니 이제 46, 이제 47 되시네 우리 나이로. 어허. 얼굴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아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아이, 그럼요, 칭찬해 주셔야죠.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칭찬 좀 해주세요. 아내분 칭찬 좀 해주세요. 이분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아내분. 네, 모자이크로 살짝 했는데요. 칭찬 진짜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같이 칭찬해 주세요. 제가 함자까지는 안 여쭤봤습니다. 칠곡 군립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간호사분,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이분 때문에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따뜻한 영상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조항조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